리더십을 배워라. 요즘에 이제 그 화두가 리더십입니다. 서점에 가봐도 이 리더십에 관한 책들도 많고, 또 뭐 세미나도 리더십에 대한 그런 세미나들이 많은데, 경영이냐 리더십이냐. 그래서 이게 리더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리더의 정체, 리더의 DNA를 확인해야 될 텐데요. 리더로서의 그런 DNA가 정말 있는지, 이 관리한다. 어떤 조직과 회사, 사회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냉철하게 얘기하면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일종의 통제하고 통제한다. 예전에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추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통행금지. 그래서 12시가 되면은 서울에도 이렇게 다닐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 단속하는 사람들 피해서 뭐 골목으로 가기도 하고, 뭐 으슥한 데 있다가 새벽 4시인가요? 4시쯤에 아마 통행금지가 해지가 되면은 이제 그때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든지 뭐 이제 자기 갈 길로 이제 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통제라는 게 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제한하게 되죠. 관리라는 게 사람을 통제한다는 거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자율이 없는 거죠. 자율이 없고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창의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통제하고 목을 조른다. 이건 조금 원색적인 표현인데, 목을 조른다. 목을 꽉 조른다. 여러분, 요즘이야 뭐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폭행이 돼 버리니까. 어렸을 적에 기억해 보면 이제 그 친구들이 장난을 하잖아요. 손으로 목을 꽉 조이기도 하고, 이제 막 싸울 때, 어렸을 때 애들끼리 싸울 때 보면 이제, 목 조르는 거, 뭐, 그 다음에 주먹으로 쳐서 뭐 코피가 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상상을 한번 해보면 목을 조른다 그럴 때 갑갑하고, 어떤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관리라는 것이 사람을 통제하고, 목을 조른다. 그리고 어둠 속에 감금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어둠 속에 감금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이렇게 작은 방에 깜깜한 데 들어가 가지고서 통제를 당하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한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관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제한된 것이구나. 어떤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더십을 배워라. 리더의 DNA를 확인해야 될 텐데요. 리더가 돼서 세상을 이끌고 또 이익단체, 회사나 이런 조직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될 텐데, 비전을 구상하고 사람들이 그 계획을 수행하고 싶어서 안절부절하는, 한시라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열정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리더십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비전 전에 이제 생각이죠.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덮어놓고 그냥 덤벙거리면서 일만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제 생각이 신중하고, 이제 생각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지만, 생각과 실천을 동시에 해 나가야 되는데, 깊은 생각을 통해서 비전을 구상하고,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알려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 비전을 알려서, 그 팔로우들이 비전과 계획을 수행하고 싶어서, 기다릴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뭐, 그 리더십의 달인이죠. 리더십의 달인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리더 밑에 들어가서 리더와 함께, 리더를 존중하면서 리더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그 열정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사람을 이제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진정한 리더라고.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좀 진정한 리더로서의 그 DNA를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비전에 대한 열정이 좀 있어야 되겠죠. 비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조금 망상가가 돼야 돼요. 조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헛된 생각을 많이 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 남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말로 그 리더십의 화신이 돼가지고, 신바람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재밌다, 일하는 게 재밌다, 이렇게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그 플랜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막연히 그냥 비전이다, 응? 그냥 헛된 무슨, 망상 같은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비전의 구체화다. 그러면 이렇게 세 단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비전 제시, 구체적인 플랜, 거기에 대한 수행. 자,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그 리더와 리더십의 개념은 점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딱하니 회전의자에 앉아서 옛날식으로 서류를 이렇게 가져오면 딱 해가지고 뭐 도장을 찍거나 뭐 사인을 하거나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직접 모여서 하는 그 회의보다는 이제 화상회의라든가 간단하게 그 메시지 전달을 통해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빨리빨리 긴밀하게 정확한 그런 내용들을 실천하고 있는데 리더라고 하는 그런 스테이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타이틀에 의해서 리더가 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조직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조직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그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들어온 지 얼마 안 된다, 입사한 지, 조직에 몸을 담은 지 얼마 안 된다, 거기에 관계없이 헌신하는 사람. 예를 들면은 아이디어 제공자,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엄청난 그 순발력을 가지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타이틀이 높으냐 낮으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관계없이, 경륜이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관계없이, 스카이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리더라는 그런 타이틀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조직과 그 조직 공동체가 순발력을 가지고 시대를 앞선 그런 조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타이틀을 가진 공식적인 리더에게만 모든 것을 의존한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뭐 정치도 마찬가지겠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그런 리더십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 그 사람의 그 머리에서 나오는 그 소리만 의존하고 있다. 그런 조직 사회는 망해가고 있는 거죠. 썩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제가 이제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유행 문화, 눈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적용을 해봐야 될 텐데 유행 따라 사는 거죠. 사람들이 다 보면 유행 따라 유행이 있는 곳에 유명인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어떤 그런 유명한 유행하는 그런 가십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거기가 사진도 찍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익선동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종로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인사동이었는데 인사동. 그 근처더라고요. 익선동. 익선동이라는 말을 오늘 이제 이 메시지 통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스스로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익선동이, 거기가 어딘가, 어디에 붙어 있는데요. 이런 데든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다든가, 이런 분들은 좀, 스스로 반성을 좀 하시고, 인사동 근처에요. 인사동에서 가깝더라고요. 이렇게 가면은 한 3분에서 5분 거리? 제가 직접 가봤는데, 제가 마침 또 그 근처에 호텔을 잡는 바람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익선동이라는 데는 뭐 계속 아침 저녁으로 사람 만나고 뭐 미팅하고 강의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보게 됐죠. 일부러 가서 뭐 찾은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람도 만나고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인사동이죠. 인사동. 한국 서울 종로를 대표하는 데다 그러면 인사동. 거기 사람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그랬는데 지금도 인사동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 특징을 보니까 인사동은 되게 나이 드신 분들, 올드맨, 이제 노인네
노인네들이 많아요, 보니까, 연장자들이. 그래서 그 찻집이나 이런 데도 되게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익선동이라는 데 가보니까 거의 20대 아이들이, 20대. 20대에서 한 30대 정도 되는 그런 젊은 남녀가 주로 많이 오더라고요. 데이트. 아베크족이라고 그러죠. 데이트하러 이제 많이 오는데, 그, 외모를 보면 되게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봐도 외모나 그 느낌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외모가 세련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인데, 세련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고, 그래서 뭐, 인산이네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익선동이라는 데가 이제 옛날 한옥 마을인데, 한옥 동네죠, 동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골목 있잖아, 골목. 그런 골목들로 쭉 있는데, 이제 그 외형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만 약간의 인테리어를 하고, 그 대부분 없애질 않고, 그래서 그 골목에 그 사람이 어깨를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다닐 정도로 그렇게 많아,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주말에는 뭐 이렇게 밀치면서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곳인데, 그 익선동이 갑자기 이렇게 급부상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선한 아이디어지, 신선한 아이디어. 그 새로운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익선동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 옛날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이제 레스토랑이나 카페라든가 젊은 사람들 취향에 그런 것들이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고, 또 현대 그 문명, 우리가 살고 있는 거에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그 SNS, 뭐 카톡이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다 사진을 찍는 거예요. 뭐 대부분 다 보면 손에 다 그걸 들고 다 사진 찍어요. 거기에 대한 장면을 찍어서 다 올리면 그게 이제 정보 교환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게 뭐 하는 것이요 할 정도면은 굉장히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조직을 이끄는 그 리더로서 스스로 좀 반성을 해보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시대를 앞서는 그 어떤 유행적인 그런 것을 딱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모든 아이디어를 그 한 사람에게만 의존한다.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에만 의존한다. 그 조직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고 정말 그 침몰 시점이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CEO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비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통해서 20년 이상 그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자극해주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게 뭐냐? 이 진정한 리더가 뭐냐? 리더의 정체, 진정한 리더가 뭐냐? 아까 제가 그 리더의 DNA를 확인하라고 그랬는데요. 그 리더의 DNA, 그 DNA 속에는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이렇게 연구 분석을 해서 분해를 해보니까 4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참다운 리더의 DNA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대단한 에너지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에너지, 대단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팍 하고 강렬하게 터지는 엄청난 위력의 대단한 에너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 정신, 도전 정신. 이 시대의 흐름에 지금 시대가 아주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급변해요. 굉장히 이 물질 문명이 외형적으로 급변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 생각 자체가 아주 급변해요. 그것을 여러분이 좀 직접 체험해 보시려면은 성수동 한번 가보세요. 성수동에 뭐 있길래 그러신 분도 문제가 많네. 성수동에 가서 직접 한번 이 체험을 해보셔야 돼. 거기 성수동은 옛날에 이제 60년대, 70년대 거기 이제 한강에 옛날엔 수영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호텔로도 많이 가지만 수영하러 많이 갔던데 거기가 60년대, 70년대. 그래서 뭐 장어도 먹고 옛날에 거기가 엄청난 데인데 이제
그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장지대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아파트가 많죠. 요즘은 굉장히 아파트가 많아졌는데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 공장을 이제 공장들은 빠져나가고 대부분 빠져나가고 거기를 이제 이런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카페 같은 거를 많이 운영을 해요. 한번 꼭 가보세요. 성수동. 그래서 카페 같은 거에서 사람들 만나고 요즘 이제 그 새로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의 DNA 속에 이제 첫 번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대단한 에너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도전 정신, 경쟁 정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 능력. 그 사람들이 이제 뭐든지 흥미가 있어야 되는데 흥미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일을 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도 이 요소를 좀 가미를 시켜야 됩니다. 조직원들이, 팔로워들이 좀 흥미가 있고, 야, 참 재밌다. 인생을 즐기는 거죠. 아유, 지겨워. 저 인간만 나타나면 또 무슨 소리, 저 입에서 또 무슨 소리 나올까. 예? 오늘 아주 죽쓰는 날이로구나.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죠. 이런 소리 나왔다가는 조직이 발전하고 성공하긴 커녕, 세계적인 기업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그런 게 되는 건데, 흥미가 좀 있어야 되죠.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그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그 동기부여 능력이 있더라. DNA 속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지, 능력. 능력이 없어서는 뭔가를 이룰 수가 없겠죠. 말로만 그냥 하다가 끝나는 건데, 햄리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마지막에는 이제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강력한 그 실천력이 있어야 되겠죠. 실천력. 자, 리더십을 배우자. 리더의 정체가 뭐냐? 리더의 정체, 리더의 DNA를 확인할 때다. 자, 그래서 비전을 구체화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자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표현하고 비전을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고 다른 사람의 열정을 얻고 다른 사람의 열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리더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그러니까 리더는 많은데 대부분 이제 타이틀 리더죠. 형식적 무늬만 리더라고 그러죠. 무늬만 리더, 짝퉁 리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이 조직도 그렇지만 전체 사회도 그렇고 이게 흐름이 잘 끊어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귀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의 메시지 드립니다. 구체적인 비전을 가진 비저너리가 되라. 비저너리라는 건 이제 비전을 마음에 품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그 가슴 속에는 그 리더십 DNA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의 그 리더십의 원칙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전을 구체화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자극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 리더십의 원칙은 좁쌀 영감이 되지 말아라. 좁쌀 영감이 되지 말아라. 이 좁쌀 영감, 예전에는 좁쌀 영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안 쓰지만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 관리하지 말아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너무 세밀한 것까지 관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흔히 이제 밴댕이 속 같다고 그러는데 너무 그 속이 작아가지고 그릇이 작아서 사람을 품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야 돼요. 리더의 자리에서 물러나. 그래서 리더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자신의 임무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큰 그림을 그려야지. 리더라는 건 큰 그림을 그리고 팔로워들이 그 그림에 따라서 하나씩 자발적으로 그걸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사소한 일을 관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리더 주변에 자기보다 좀 훌륭한 사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자기보다 인품도 좋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좀 이렇게 배치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리더십 용어로는 이제 위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위임이라든가 권한부여, 위임이나 권한부여.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독재자들이라든가 이런 좁쌀 영감 같은 그런 리더들이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들한테 왜
실질적인 그런 responsibility, 책임을 맡기고 그 권한 부여를 하지 않았느냐.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죠.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자기 자신이 그 어느 정도 그 레벨에 오르는 그런 수준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자, 리더십을 배우자. 세 번째 오늘 원리, 그 리더십의 DNA, 리더의 정체가 뭐냐. 세 번째 리더십의 원리.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고 모든 곳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를 환영하라. 이제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 얻기 위해서 이제 흔히 이제 브레인 스토밍이라고 그래서 자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가 많기 때문에 종교에 관계없이 다 유교 정신으로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유 토론 잘못했다가는 이제 찍힌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리더의 그 중요성이 거기서 이제 돋보이는 건데,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모든 곳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제 엄청난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적이 높거나 이런 사람을 그 리더에 반열해서 같이 그 바운더리 안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리더십의 용어로서는 이제 팀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팀워크.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재 발굴. 좋은 사람을 이제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낙하산 인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기가 친하거나 아는 사람이나 친척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가지고서는 시대를 앞서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조직 운영이라는 것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최고의 아이디어를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나가지고 모든 것을 전능자처럼 행한다. 그것은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일이고, 인간은 그런 인간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어떤 사람이든지 보면 다 부족한 게 있고, 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캐보면은 다 거기에 이제 함정에 걸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을 리더하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어내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팀워크와 인재 발굴이 되겠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쓸모없다 그럼 잘라버리던가,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게끔 만들어 주던가, 같은 그 가족으로서 공동체 일원이 됐을 때는 누구도 이탈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주의 깊게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유 토론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한 사람도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최고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든가, 남 앞에 이렇게 드러내기를 꺼려 한다든가, 그래서 말을 못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잘 살펴서, 리더로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오늘 우리 팀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메시지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분이네. 엄지척.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리더가 되라. 리더의 정체가 뭐냐. 리더의 DNA를 확인하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사람, 이 시대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침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을 좋은 일 때문에 흥분시키고,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리더다 하는 거예요. 리더다. 자,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사람들을 신바람 나게 하고, 사람들을 칭찬하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엄지척